자, 오늘도 15강과 마찬가지로요. 예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퀴즈 4번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프로그램을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어떤 사항이냐면요. 연산자의 우선순위예요. 자, 뭐라고요? 연산자의 우선순위예요. 자, 우선순위에서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항상 산술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산술연산자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이 관계연산자예요. 같다, 같지 않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죠. 그리고 나오는 게 논리연산자예요. 논리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나오고요. 논리연산자의 순서는 not and or예요. not and or의 순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int a, 그 다음에 b는 16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c라고 선언이 돼 있죠. 그리고 캐릭터 d라고 선언이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먼저 어떤 식으로 이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매겨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여기에서 산술연산자를 먼저 사용을 해야 되겠죠. 산술연산자를 먼저 사용하게 되면 어떤 걸 먼저 사용할까요? 자, 2 더하기 6이 먼저 되겠네요. 그렇죠? A는 8이 되겠네요. 그렇죠? 8이 된 상태에서 논리연산자 넣고요. 그 다음에 7이 나와요. 그렇죠? 7이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논리연산자 나오고요. 엠플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6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그럼 뭐가 나오죠? 자, 12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수행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가 없기 때문에 논리연산자를 수행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논리연산자에도 순서가 있다고 했죠. not and or와 같은 경우인데 지금같이 이렇게 논리연산자가 하나 단위로 나오는 거. 워낙 or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and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는 비트 연산자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비트로 바꿔서 연산을 수행해 봐야 되겠네요. 자, 7하고 12의 AND예요. 우선 8비트로 수행을 하지만 우리가 편의상 4비트만 가지고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7을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011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예요. 10이면은요, 1100이 되겠네요. 거기에서 AND 연산이니까 이 AND 연산은 어떻게 돼요? 둘 다 1일 경우에만 1이 되는 거예요. 0, 1이니까 서로 다르죠. 다르니까 0이 되고요. 1, 1이 같으니까 1이 되고요. 다르니까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르니까 0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7을 왜 0111로 바꾸는지 설명을 했지만 아직 생각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가중치 값을 생각하면 돼요. 우선 1, 2, 4, 8 이런 식으로 2배씩 나가는 거예요. 16, 32, 64, 128, 256, 512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7이라는 거는 어떤 가중치에 1이 있어야지 7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겠느냐. 4하고 2하고 더하면 6이죠. 1을 더하면 7이 되죠. 그래서 이진수로 바꿔준 거예요. 정 이해가 안 가면 이진수 변환하는 방식대로 변환을 해보세요. 2로 계속 나눠보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구해봤더니 이 AND 연산은 4가 나왔어요. 0110이죠. 그 다음에 OR 연산인데 8이네요. 1000. 그죠? 8에 대한 이진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연산의 결과가 4죠? 100. 이 값을 OR 연산을 했어요. OR 연산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1이더라도 1이 되는 거예요. 자, 1이 되고 1이 되고 00이 되고 그리고 얘네들을 10진값으로 바꿔서 A에다 넣어줘야 되죠. A에다 넣어줄 때는 어떻게 돼요? 1, 2, 4, 8이니까 8하고 4의 가중치에 1이 들어왔으니까 8 더하기 4가 되니까 A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겠어요? A 같은 경우에는 10이라는 값을 갖고 있겠네요. 그렇죠? 10이라는 값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B에 있는 연산은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으로 Shift를 3번 했네요. 그럼 B에 있는 숫자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B에는 16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네요. 16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만들어 봐야 되죠? 자, 0001, 000. 왜냐면은요, 1, 2, 4, 8, 16이니까 16에 해당하는 자리치가 가중치 1이 되면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0001, 0000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세 비트 시프트 시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 비트를 나가게 하니까 이 세 비트가 없어지겠죠. 그럼 이 앞에 세 비트가 빌 거 아니에요. 이 앞에 세 비트에 0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프트 연산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A라는 값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A에 있는 값을 1만큼만 시프트 시켜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10 이렇게 왼쪽으로 하나 밀리는 거예요. 밀리고 이쪽에 밀리니까 얘가 없어지겠죠. 그럼 01 된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값은 0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또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얘가 없어지면서 앞으로 0이 하나 더 들어오게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프트 연산을 알아두시고요. 자, 연산을 해서 값을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값이 얼마가 됐어요? 자, B의 값이 얼마가 됐냐면요. 3이 이제 두 번씩 물리니까 2가 되겠네요. 그렇죠. 2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 C값을 구하는데 A 값이 얼마였어요? 우리 위에서 구한 A값이 12였죠. 12가 2보다 작냐? 작아요? 작지 않죠. 작지 않으면 B에 있는 값을 C에다 넣으래요. B에 있는 값을 C에다 넣으랬는데 우선 정리 한번 해볼까요? A에는 무슨 값이 들어가 있어요? 12가 들어가 있죠. B에는요? B에는 위에서 0000, 0010이 있으니까 2가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C값을 구해주는데 A12가 B보다 작냐? 작아요? 작지 않죠. 거짓이니까 B에 있는 값을 C에다 넣어주래요. B에 있는 값을 C에다 넣어줬죠. 넣어준 다음에 이거 나중에 후위 연산자 대입시킨 다음에 얘가 증가를 하네요. 하나. 그럼 B가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되겠죠. 3이 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17과 42의 이 연산의 이름은 익스크루시브 오화예요. BT 연산자인데요. 익스크루시브 오화 같은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아니 서로 다를 때만 1이에요. 서로 다를 때만 1이니까 우선 17이라는 숫자를 이진수로 바꿀 줄 알아야 되겠죠. 한번 바꿔볼까요? 1, 2, 4, 8, 16, 32, 64, 128. 워낙 인트형 같은 경우에는 2바이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6비트로 쭉 여기서 쭉 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 풀이상 우리가 힘드니까 8비트를 잡고 할게요. 자, 17이 되려면 16이라는 숫자 가중치 1이 돼야 되고요. 1이라는 데다 1이 돼야 되죠. 그럼 더해서 17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0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42가 되려면은요. 42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선 32하고 얘하고 8하고 더하면 40이 되죠. 그 다음에 2를 더하면 42가 되겠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서로 다를 때 0하고 0 같죠? 같으니까 0이 나오고 같으니까 0이 나오고 다르니까 1이 나오고 서로 다르니까 1이 나오고 다르니까 1이 나오고 같으니까 0 다르니까 1, 1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왔는데 이 값을 다시 D라는 기억 장소에다가 넣어줄 거기 때문에 이 값을 10진으로 또 바꿔줘야 돼요. 그럼 가중치 값 찾아볼까요? 1, 2. 여기는 더해줄 필요 없겠죠? 4. 그 다음 여기는요? 8. 여기는요? 16, 32. 그러면 값이 얼마가 돼요? 이렇게 더하면 40이 되고 56이 되고 58, 59. D는 59라는 숫자를 갖겠네요. 자, 그러면 인쇄를 했다고 프린트 F문을 써서 인쇄를 했을 때 A는 뭐가 출력이 되겠어요? 12가 출력이 되겠네요. B는요, 3이 출력이 되고요. C는요, 2가 출력이 되겠네요. D는요, 59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거는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는 거는 연산자의 우선순위.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산술, 그 다음 뭐라고요? 관계, 그 다음 논리연산자다. 근데 논리연산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트 논리연산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비트 연산자 같은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OR을 뜻하고요. 자, 이거는 AND를 뜻하고요. 자, 이거는 exclusive OR을 뜻해요. 그래서 OR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1이 되고요. 이 AND 같은 경우에는 둘 다 1일 경우에만 1이 되고요. 자, exclusive OR는 서로 다를 때만 1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알고 있다면 이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비트 연산자나 아니면은 시프트 연산자를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럼 퀴즈 5를 한번 볼까요? 자, 퀴즈 5번이 있어요. 이 퀴즈 5번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수가 입력이 됐잖아요. 수가 입력이 됐는데 어떤 수가 입력이 되냐면 35, 95, 64라는 수가 세 가지 수가 입력이 됐어요. 입력이 됐을 때 출력이 된다면 이 세 가지의 수를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대, 가장 작은 값을 중, 가장 작은 값을 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출력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선 35하고 95하고 어떤 식으로 교환을 해야지 이 세 가지의 수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중소로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프로그램 로직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물론 수학적인 지식이나 기반이 튼튼해가지고 내가 프로그램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 프로그램을 자신이 직접 해석을 해서 로직을 짤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조금은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짜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여러분들이 계속 코딩해보고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프로그램을 약간 응용해서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 지시가에서 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다뤄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할 때 너무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이래도요. 조금만 참고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문법만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로직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퀴즈 5번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3개의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수가 있고 B라는 수가 있고 C라는 수가 있어요. 이 수가 있다고 할 때 이거를 대중소로 나누는 공식은요. 공식처럼 있어요. A와 B를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A와 C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뒤에 있는 수가 크다면 교환을 시켜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례대로 대중소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한번 숫자를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95, 64, 35예요. 그렇죠. 세 가지의 숫자가 있어요. 그럼 비교를 해볼게요. 처음에 A하고 B를 비교하라고 했죠. 그러면 95하고 65를 비교를 해요. 비교해서 만약에 A가 컸죠? 크면 어떻게 해요? 교환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첫 번째 비교하고요. 두 번째 A와 C를 비교하라고 했죠. 95하고 35를 비교를 해요. 비교해서 어떻게 됐어요? 비교해서 얘가 크니까 그대로 냅두죠. 자, 마지막으로 얘네 둘이 비교해서 하니까 그대로 놔둬요. 아, 이거 보니까 정렬된 상태로 하니까 교환할 필요가 없었네요. 우리 입력된 수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제가 밑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했네요. 자, 그러면 입력된 숫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 A와 B를 비교하라고 했죠? 35하고 95하고 비교하니까 뒤에 게 커요. 그죠? 이럴 때는 교환해요. 그러면 95, 35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A와 C를 비교를 해요. 95하고 64하고 비교하니까 뒤에 있는 게 커요? 크지 않죠.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요. 그 상태에서 다시 B하고 C를 비교를 해요. B하고 C를 비교하니까 어떻게 돼요? 35하고 64하고 비교를 하니까 64가 크죠? 그럼 교환을 해줘요. 여기가 64가 들어가고요. 여기가 35가 돼요. 그렇게 되면 대중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가 A와 B를 비교를 하고 A와 C를 비교를 하고 B와 C를 비교하는 방법은 알아요. 그러면 이 방법을 안다고 할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C 프로그램 상에서 실행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작성한 겁니다. 우선은 수압문이 있어요. 수압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수압이란 함수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 연산을 해서 내가 여기서 교환을 하더라도 x와 y 값이 메인 함수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해줬죠. 자, 이거 교환하는 방법은 항상 해줬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 있고요. 여기 x 있고 여기 y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y 있고 여기 템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교환되는 하나의 공식처럼 여러분들한테 알고 계시라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있어요. 메인 함수 있는 다음에 수를 입력했어요. 수 입력하면 35, 95, 64가 입력이 되겠네요. 자, 입력할 때는 스캔F 문으로 입력을 했어요. 스캔F 입력할 때 번지 연산자 쓰는 거, 여기 주소 연산자를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자, A하고 B를 교환하는 함수를 호출하네요. 어떨 때 교환하라고 했죠? A하고 B를 비교해서 B가 크면 교환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A와 B가 있다고 할 때 B가 크면 교환을 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어느 때 또 교환을 해야 되죠? A하고 C하고 비교를 할 때 C가 크면 교환을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수압 연산이 오겠네요. 여기는 A와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되겠어요? C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요. B하고 C를 교환을 해야 되죠. C가 크다면 당연히 교환을 해야 되겠죠? 교환하는 건 어떻게 하죠? 자, 수압해서 여기서 %B와 %C를 써주면 프로그램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중소를 나누는 거를 일일이 다 알아서 프로그램을 해석하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대중소를 구할 때는 A와 B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A와 C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라. 이렇게 알아둔 다음에 문제를 더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알 수 있겠죠. C 언어에서 대중소 바꾸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수압문을 통해서 할 때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교환되는지, 교환되는 방법, 변수가 2개 있을 때 교환하는 방법, 변수가 3개 있을 때 대중소로 나누는 방법. 이거는 큰 거 작은 거의 값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그냥 x와 y의 x가 가지는 값과 y가 가지는 값을 둘이 교환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뭐였죠? x가 가지고 여기에 있는 값은 a와 b와 c의 값을 가지고서 그 값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값들을 대중소로 교환해서 넘어간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리된 걸 한번 지워본 다음에요. 그 로직을 넣은 다음에 그 로직을 통해서 한번 프로그램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A와 B가 있다고 할 때 B가 크다면 교환을 하라고 했죠. 여기에서 A, B, C가 있다고 할 때 둘이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A와 C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C가 크다면 수압문을 만나서 어떻게 교환한다고 했죠? 여기는 A, 그 다음에 여기는요, 번지연산자 쓴 다음에 주소연산자 쓴 다음에 C가 들어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C가 크다면 당연히 교환해줘야 되겠죠. 수압문 써서 뭐 하고요? B하고요. 또요. C하고 교환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세수가 입력이 됐어요. 세수가 입력이 되면 뭐뭐가 입력이 됐을까요? 35가 입력이 되고 95가 입력이 되고 64가 입력이 됐어요. 자, 비교하겠네요. if A 35와 95와를 비교했는데 B 95가 크냐? 크죠? 크면은 수압이라는 함수로 가래요. 수압이라는 함수로 제어를 옮겨요. 제어를 옮기게 되면 지금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똑같이 a를 가리키고 있고요. 얘는 b를 가리키고 있어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A라는 방이 있고요. B라는 방이 있고 C라는 방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주소연산자로 해서 여기에는 처음에 35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95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A와 B를 비교해서 교환해주는 명령을 만나게 되면은요.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포인터 변수 x와 y죠. x와 a라는 거는 a를 x가 가리키고요. b를 누가 가리키는 거예요? y가 가리키고 있다는 소리죠. 이 상태에서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자, 교환을 해볼까요? 템프라는 변수를 넣었어요. 템프라는 변수에다 x값을 넣으래요. x값을 넣으니까 35가 들어가겠죠. 35가 들어간 상태에서 y값, b의 값을 x에다 넣으래요. x에다 넣으니까 x가 가리키는 건 a죠. 그러니까 여기가 95가 되겠네요. 95가 된 상태에서 y는 b를 의미하죠. 여기에다가 템프를 넣으니까 35. 결과적으로는 교환이 되는 함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환이 됐어요. 자, 밑으로 내려왔어요. A값은 이제 뭐가 돼요? 95가 되죠. 95와 C, 64를 비교를 했어요. C가 커요? 크지 않죠. 그럼 그 다음 이프문을 만나요. 그 다음 이프문을 만나면 B하고 C를 비교를 해요. 그러면 35와 64를 비교를 하겠네요. 비교를 하죠. 그러면 64가 크죠. 큰 상태에서 수합문을 만나게 돼요. 그럼 수합문을 통해서 가죠. 수합문한테 갔어요. 간 상태에서 얘는 어떻게 돼요? 교환을 해주죠. 그럼 똑같은 형태대로 교환을 해주는데 지금 포인터는 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B를 X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요. C를 Y가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부른 수합이라는 함수에 X에 해당하는 게 B의 번지값을 두고 Y에는요 C의 번지값을 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교환을 하게 되면 64와 35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 수를 비교하는 것까지 예제 프로그램을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예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뵙도록